아 이거 언제 키워서 내가 언제 익지라는 생각으로 자랐던 거죠. 근데 어느 순간 깨어보니까 시간을 묻고 정성을 묻고 하다 보면 되어 있더라고요. 타이밍과 추상적인 목표는 있대. 이거를 내가 매일매일 이걸 위해서 갈 거야라는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꿈꾸는 곳은 있지만 그거는 일단 마음속에다가 묻어놓고 매일 그거를 위해서 똑같은 행동을 끊임없이 지치지 않고 하다 보면 어느 순간 그 꿈 언저리에 가 있다라는 거를 경험해 보고 나니까 꿈도 되게 중요하지만 그 꿈을 위해서 내가 매일매일 움직이고 행동하는 루틴이 훨씬 중요하다는 걸 조금 느낀 것 같아요. 셰프님 오늘 네. 오셨는데 네네. 지금 운영하고 계신 사업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이제 F&B를 기반으로 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8번째 매장을 오픈을 했고요. 그 전까지도 물론 뭐 많은 매장을 오픈하고 닫기도 했었고 전반적으로 사람이 먹는 음식에 관련돼 있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셰프 최지형이라고 합니다. 내 포트폴리오에서 하이라이트를 몇 개를 찝어서 얘기한다 하시면은 가장 하이라이트 되는 부분 어떤 게 있을까요? 최근 들어서 이제 오픈했던 한 2년 반 정도 됐습니다. 한 리북방이라고 하고요. 리북방은 원래 서교동에서 서교고매라는 이름으로 사실은 국밥집을 운영을 처음으로 시작을 했었는데 너무 운이 좋게도 오픈한 해부터 미슐랭을 계속 받아서 지금은 이제 자리를 이전을 해서 용강동에서 이북 음식을 기반으로 한 한식당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의 전반적인 커리어 중에서는 이제 제 소유는 아니었지만 제 커리어 중엔 11 메디슨 파크라고 하는 이제 프렌치 레스토랑이 뉴욕에 있고요. 거기에서 일했던 시간이 저의 인생에서 지금까지는 가장 황금기였던 것 같아요. 네, 리북방은 어떤 레스토랑인가요? 리북방의 이름 자체가 이제 이북방이라는 이제 합성어고요. 이북 음식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이란 뜻입니다. 굉장히 그냥 단순하게 지었고요. 뭐 사실은 그 심플 이즈 더 베스트라는 생각을 항상 해요. 그래서 이북 음식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뭐 이름이 뭐가 좋을까 뭐 하다가 그냥 리북방 하자 해서 시작한 공간인데 이름과는 조금 다르게 그 안에 내포되어 있는 저희의 플레이는 조금 더 심오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많은 한국 음식 중에 우리가 즐기는 우리의 음식 그 중에서는 굉장히 많은 수가 사실 이북에 뿌리를 두고 있는 음식들이 많습니다. 네. 뭐 만두도 있고요, 불고기, 뭐 곰탕, 또 뭐 순대, 많은 음식들이 이북에서 왔는데 그거를 이남에서 많이 소비를 하고 있고 분단이 된 지도 너무 많은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 뿌리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좀 쉽게 지나가는 경우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이북에 뿌리를 둔 이제 외가 쪽이 이제 피난민 집안이다 보니까 그러면 이런 거를 우리 가족의 스토리를 기반으로 해서 대중들한테 선보이면 좋겠다 해서 저희가 이제 시작을 한 게 리북방이고요. 저희는 기본적으로 코스로만 음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그 오마카세 그 맡긴 차림 네네. 형식으로 서빙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철 식재료를 기반으로 하는 맡김 차림 음식. 아무래도 좀 오마카세라는 단어 자체는 한국 음식에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예. 오늘 에피소드 들어가기 앞서서 드미크로 스튜디오를 소개하고 싶어. 드미크로 스튜디오는 팟캐스트와 영상을 전문적으로 하는 스튜디오야. 그래서 팟캐스트를 제작하고 싶거나 아니면 보이는 팟캐스트, 보이는 라디오를 진행하고 싶으면 너무 추천하고, 가장 좋은 장점은 서울의 중심인 이태원에 있고 영상과 오디오를 동시에 봐줄 수 있는 엔지니어 분이 항상 상주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좋은 컨텐츠를 만들고 싶으면 드미크로 스튜디오 꼭 추천할게. 잘하시면서 할머니랑 친하셨나요? 할머니 손에 거의 컸다고 볼 수 있죠. 저희 어머니가 할머니한테도 거의 막둥이 수준의 연세가 되게 많으셨었고 그 막둥이가 낳은 자식이니까 또 얼마나 또 귀했겠어요. 그래서 할머니가 거의 집에서 먹을 것도 제일 귀한 거, 그 다음에 입을 것도 직접 다 손수 다 만들어서 입히시고, 그 다음에 자는 이불도 다 할머니가 해서 주셨었어요. 그러니까 직접 안 만드셨던 게 없었네요. 할머니의 손재주가 네. 저보다도 훨씬 위였던 것 같아요. 할머니는 뭐 도면도 없고 레시피도 없고 그냥 손 주시면 그냥 그 자리에서 뭐든지 만들어내시는 분이었었어서. 그러면 지금 리북방에서 이런 이북식 순대를 메인 메뉴로 가지고 있는 것도 가족이나 전통 할머니 영향이 엄청 크겠네요.
그런 생각을 해요. 그 봉준호 감독이 몇 해 전에 이제 아카데미에서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위대한 것이라는 이제 마틴 스콜세지 감독의 이제 말을 인용을 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가장 귀한 거, 가장 가치 있는 거는 내 안에 있는 거라는 생각을 항상 하고요. 요즘에도 그 중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지금 이 남에 있는 분들도 우리 할머니는 우리 할아버지는 또 이북 출신이신데라는 얘기들 되게 많이 하세요. 저희 말이- 할아버지도. 네, 되게 많은 이들 계시잖아요. 왜냐면은 비교해봤을 때 이남과 이북은 거의 위치적으로도 그렇고 규모적으로도 비슷한데 순수하게 남한 출신의 가족들만 있지는 않을 거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한 스토리가 요즘 시대에 많이 강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 스토리서부터 저의 아이덴티티를 찾고 있고 그 아이덴티티가 가장 많이 투영된 게 리북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요리에서 이런 가치들이 어떻게 반영된다고 생각하세요? 모든 건 이제 노스텔지아라고 하잖아요. 그 기억과 추억 속에서 다 투영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기억나는 손님 중에 한 분은 이제 저희 어머니 연세 정도 되시는 이제 의사 선생님이신데 저희 매장에서 처음 방문하셨을 때 제가 직접 만든 명태식혜라고 하는 이제 이북식 발효 음식을 드시고 그 자리에서 많이 우시고 가신 분이 계세요. 근데 음식이 주는 맛에서의 감동보다는 그때 그 냄새, 온도감, 그다음에 그 추억이 그리움으로 많이 변화되는 것 같아요. 특히 요즘 시대에는. 왜냐면 옛날에 즐겼던 거를 지금 많이 안 즐기는 시대가 됐잖아요. 못 즐기는 게 아니라 안 즐기는 시대가 됐는데 그거에 대한 그리움이 항상 있고 그거를 저는 이제 음식으로 전달을 하는 거고 그 향수를 불러오는 거는 사실은 다 개개인의 정도 차이는 있겠죠. 하지만 저는 그러한 트리거, 매개체를 이제 전달해주는 사람이고 그거에 대해서 좋은 추억과 좋은 기억을 끌어내는 거는 이제 손님들의 몫이니까 결과적으로 이 모든 인터랙션 자체가 소통이고 셰프와 소비자의 간의 교감인 것 같아요. 그게 저는 이제 리북방 그다음에 요리 그다음에 제 스토리가 갖고 있는 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리북방에 있는 그런 다양한 메뉴들과 셰프님의 추억과 셰프님의 노스탈지아도 연관이 있나요? 아예 연관이 없지는 않죠, 당연히. 왜냐면 연관이 전혀 없는데 그걸 연관이 있는 것처럼 표현을 한다면 사실은 저는 그건 좀 거짓말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65% 이상은 다 연관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할머니가 해주셨던 음식들을 기반으로 코스 구성이 됐기 때문에 이 리북방의 메뉴 자체가 이꼬르 최정의 인생이라고 표현할 수는 없지만 많은 이 히스토리가 담겨 있다라고 볼 수 있죠. 리북방이 미슐랭 선정된 네네. 레스토랑인데 네. 이제 이 단계까지 오기까지 엄청난 노력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이제 리북방을 미슐랭으로 올려놓겠다라는 목표와 목적으로 이 레스토랑을 운영한 건 아니지만 제가 지금까지 요리라는 이 업으로 한 20여 년을 보냈고 그러면서 그게 자연스럽게 저라는 사람한테 녹아들고 그게 이제 폭발한 게 리북방이라는 공간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뭐 미슐랭 1스타, 2스타, 3스타 다 일을 해봤고 그다음에 특급 호텔에서도 일을 해봤고 이 모든 게 과정이고 그게 사실은 결과로 잘 이어진 게 리북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뭔가 나는 미슐랭 선정돼야지 스타 받아야지 뭐 이런 마음가짐으로 하시는 게 아니네요. 그러면 이렇게 레스토랑을 운영하실 때 어떤 마음가짐으로 보통 하시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요리를 하는 거는 소비자를 즐겁게 해주기 위함이다. 그래서 사람이 중심이었던 시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 요리를 계속 하다 보니까 이게 알게 모르게 보이지 않는 집착이 좀 생기죠. 모든 업을 하던 사람은. 그래서 음식으로 이게 옮겨지게 돼요. 그래서 이 재료가 꼭 이렇게 1분 30초를 삶아서 꼭 넣어야 되는데 뭐 이 재료는 이제 제철이 지났으니까 무조건 아웃시켜야 돼. 뭐 이런 식의 보이지 않는 집착이 생깁니다. 그러다가 최근 들어서 생각된 건 이 모든 거를 아우르는 한 단어가 이 업계에는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서비스라는 단어인데
제가 요리를 망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제철 재료를 쓰지 못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더운 날에 에어컨이 고장이 날 수도 있고 추운 날에 히터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근데 이 모든 거는 이 서비스를 위해서 다 존재를 한다. 그리고 손님 또한 서비스의 일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아무리 좋은 음식을 내도 손님이 기분이 안 좋으면 서비스가 안 좋을 수 있고, 제가 너무 마음에 안 드는 요리를 내도 그 손님이 받았을 때 감동을 느낄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드는 생각은 무엇이 지금 가장 집중되고 무엇을 위해서 요리를 하냐라고 하면 음식을 위해서도 아니고 손님을 위해서도 아니고 이 모든 거를 아우르는 서비스를 위해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이렇게 서비스라고 말씀해 주셨을 때 결국 그 서비스가 경험이라는 단어와 연관지어서 생각이 들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 와서 식사를 하는 그 전체적인 경험에 조금 더 집중한다는 말씀이세요? 경험과 그다음에 그 손님의 그 모먼트의 만족도를 위해서 사실은 존재하는 게 저희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마인드셋은 좀 더 그 서비스를 받는 그 손님의 그 모먼트를 위해서 그 맞습니다. 경험을 어떻게 최적으로 만들지 이거에 네. 대해서 고민을 더 많이 한다는 말씀이세요? 네, 모든 거를 아우르는 단어가 그래서 저는 서비스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의 기분, 그다음에 음식의 맛, 그다음에 온도, 그다음에 냄새까지도 이 모든 거가 그 서비스라는 단어 하나에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오너 셰프시고 네네. 키친에 계시다 보면은 아무래도 거의 지휘자처럼 감독처럼 같이 일하는 분들과 협업을 해야 되고 이 현장을 관리를 다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네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시는지, 이거에 대해서 마인드셋이 어떠신지 궁금해요. 전에는 이 마인드셋을 컨트롤이 안 됐었어요. 왜냐면 어떤 부분에서 힘드셨어요? 이게 너무 감정적인 거죠. 뭔가 마음에 안 들면 이게 막 바로바로 막 분출이 되고 참을 수가 없고, 그 서비스라고 말씀드렸던 그 모먼트에 이 뭔가 하모니가 깨지는 거에 대한 용납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전히 플레이도 하고 있고, 안에서 제가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이렇게 플레이팅 해 하고서는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은 아니니까 계속 움직이고 계속 뭔가를 생산해내는 사람이긴 하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 애티튜드라고 표현을 하는데, 옛날에는 이제 특히 흔히 말하는 이제 좀 어렸을 때는 그러한 이 애티튜드가 되게 자기중심적이고 제 마음에 무조건 들어야 되고, 요즘에는 많이 좀 이제 탔다고 표현을 하는데, 많이 이제 소진이 되고 나니까 딱 중요한 것만 계속 남기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이 저한테 얘기해 줬던 게, 완벽이라는 거는 더 이상 더할 게 없어서 완벽한 게 아니라 더 이상 뺄 게 없을 때 완벽하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의 애티튜드는 많이 덜어내고 가볍게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만 남기려는 그 자세와 태도를 저 스스로도, 그다음에 음식에도, 그리고 저랑 같이 일하는 이 동료들한테도 많이 이제 좀 좋은 영향력을 미치려고 해요. 그래서 너무 옛날처럼 예민하게 굴거나 하나에 집착하고 그거가 안 되면 막 감정 컨트롤이 안 되고 이런 게 아니라, 모두 두루두루 다 빼고 편안한 상태에서 모두가 즐겁게 하는 이러한 서비스와 요리를 좀 더 지향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하시니까 되게 공감되는 부분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로는 완벽이라는 게 무엇일까, 그리고 이상적인 게 무엇일까라고 고민하는 거는 실은 요리가 아니라 뭐 컨텐츠를 만들든 아니면 다른 어떤 거를 하든 고민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근데 네네. 저도 뭘 하면서 이게 더 나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할 때 뭘 더 할까보다는 내가 필요 없는 게 뭘까, 여기서 뭘 덜 할까라고 네. 고민하는 게 되게 도움이 많이 됐던 게 기억이 나고, 맞습니다. 무언가를 할 때 중간중간 이렇게 욱하는 그런 포인트, 마음에 안 드는 있죠. 게 있을 때 뭔가 이거를 제어하고 싶고 이걸 바로바로 고쳐야 되는 그런 마음이, 결국에는 이제 셰프님은 어떠실지 이것도 궁금한데, 네네. 제가 그랬을 때는 결국 좀 제 자존심? 그러니까 이거를 바꾼다고 해서 이거를 결국 내가 제공하게 되는 상대방은 더 좋아할 수도 있고 아니면 덜 좋아할 수도 있고, 이거가 실은 더 중요한데, 그러니까 제 고집대로 하고 싶었던 거죠. 그러니까 제
제 자존심에 내가 그래도 내 손을 거치는 거는 이 정도는 되어야 되고 이렇게 되어야 해라는 부분에 조금 더 초점이 많았을 때도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결론적으로 이거를 경험하는 상대방이 어떻게 느낄지보단 내 기준은 이거고 내 손을 거치면은 이 정도 기준은 돼야 되니까 꼭 이렇게만 해야 해라는 틀. 어떠셨어요 그때는? 그 저희 어머니께서 하셨던 말씀이 이제 제 마음에 들라 그러면 무조건 제 손으로 다 해야 된다는 거죠. 사실은. 왜냐면은 내가 내 마음을 이해해주는 사람이 나만큼 가까운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똑같은 재료를 똑같은 자리에 놔도 왠지 다른 사람이 하면은 뭔가 이게 맛이 안 사는 것 같아요. 제가 딱 놓으면 그래 이래야지.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들 때가 있는 거죠. 근데 요즘 드는 생각은 나랑 똑같은 사람을 유전자를 복사해서 데려다 놔도 제 맘엔 안 될 거라는 거죠. 그게 난데. 예. 왜 그 왜인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뭐냐면 그게 습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욕을 먹던 칭찬을 받던 내가 해야 그거에 대한 후회가 없는 거죠. 그런 마음이 있는 건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는 하나 아니 아무리 많아봤자 2개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저는 이제 우리의 정신 상태를 우주라고 표현을 해요. 왜냐면 내 안에 우주라는 단어가 있으니까. 근데 이 우주를 크게 만들고 싶고 이 갤럭시를 태양계뿐만 아니라 은하계로 계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싶으면 결과적으로는 속는 셈 치고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문장이 제일 잘 맞는 것 같아요. 속는 셈 치고 한번 믿어보고 그 결과에 대해서 내가 하지 않았으니까 완벽하지 않을 거야라는 이 삐딱한 시선으로 보지 않고 담백하게 보고 100점 만점이 아니라 80점을 넘으면 문제가 없다라는 약간의 애티튜드를 갖고 있으면 능력과 우주가 커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요즘에 많이 경험을 하면서 느껴서 자꾸 욕심을 더하는 게 아니라 이제 빼면서 조금 더 할 수 있는 이 우주의 완성도를 높여가는 게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욕을 먹든 아니면 칭찬을 받든 그 모든 걸 내가 안고 가겠다. 이게 본인에 대한 기준이 그만큼 높고 그만큼 내가 무언가를 못했다고 했을 때 스스로 타박하는 그 목소리도 클 수 있을 것 같은데 네네네, 셰프님은 어떠셨어요? 어렸을 때도 많이 그랬고 뭐 지금도 마찬가지죠. 나한테 너그러워지는 순간이 필요하고 나한테 되게 야박해야 되는 순간도 물론 필요한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무상으로 제공하는 사람도 아니고 누군가한테는 그 하루의 즐거움이 될 수 있고 어떠한 누군가한테는 정말 이 경험을 위해서 며칠을 모아서 이날을 즐기려고 기대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가 있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게 저한테는 그 DC라고 표현하는데 그 요리 안에 그걸 담아서 손님들한테 전달하는 건데 거기서 너그럽다라고 하면은 예의가 없는 사람이죠 사실은. 그렇다고 너무 이 사람을 대하는 태도의 예의와 완성도를 위해서 제가 너무 날카롭게 굴고 계속 불만을 갖고 뭔가를 한다 그러면 만족도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받는 음식이 저도 만족하지 않는 음식을 받는 결과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밸런스가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그거를 DC 안에 담고 보낼 때는 만족스럽게 보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야지 그 모든 밸런스가 그 DC 안에 담아서 받는 사람도 느껴지는데 제가 더 잘해야지 더 완벽하게 해야지 하고 완벽에는 만족이 없잖아요. 오늘 완벽한 것 같아도 더 잘하고 싶은 만족도가 자꾸 생기는데 보내면서도 계속 찝찝하게 더 잘할 수 있는데 이런 마음을 넣고 그거를 DC를 보내면 그 또한 예의는 없는 행동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특히 오픈 키친이 아니어도 저는 소비자로서 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네네. 키친 분위기가 느껴져요. 맞아요. 그거 완전 느껴져요. 네네. 그래서 아무리 음식이 완벽하고 너무 맛있다고 해도 뭔가 결제를 할 때 맞아요. 아니면은 이제 웨이터가 왔을 때 네네. 서버가 왔을 때 그 표정이나 분위기가 좀 부정적이다고 느껴지면 네네. 저도 바로 그게 느껴지더라고요. 네네, 맞아요. 예, 그게 막 음식의 맛을 더 안 좋게 만들지는 않지만 전체적인 경험에 있어서 이게 안 느껴질 수는 없는 부분. 그게 서비스의 만족도인 것 같아요, 사실은. 네. 네. 요리가 되게 힘든 부분이 다 살아있는 것들이잖아요. 맞아요. 재료들이. 네. 그래서 이런 걸 핸들링 하다 보면 생각보다
정말 룰을 다 지켜서 하더라도 마음대로 결과가 안 나올 때도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이제 이런 상황이 지금처럼 완전 이제 음, 경력이 있으신 셰프님이어도 그런 상황을 가끔 마주하실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정말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부분에서 뭔가가 어긋났을 때 요즘에는 어떻게 마인드를 컨트롤하세요? 원론적인 접근 차이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요리를 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예술가라고 표현을 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는데 저는 그거에 조금 반대되는 의견이 있어요. 저희는 철저히 생산직이에요. 왜냐하면 예술가는 예를 들면 모나리자가 2점이었으면 지금의 가치만큼 높지 않을 거예요. 그게 예술가들이에요. 원앤온리를 완벽하게 만드는 사람이고 오늘 그린 그림보다 어제 그린 그림이 더 완벽하면 오늘 그린 그림은 사실은 폐기해야 되는 사람들이 예술가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야지 그 가치가 더 높아지니까. 근데 저희는 100명에게 100개의 똑같은 메뉴를 낼 때 100개가 다 다르면 폴트죠,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갖고 있어야 되는 만족도는 예술가들이 갖고 있어야 되는 만족도랑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저희가 갖고 있어야 되는 만족도는 어떻게 더 이 컨시스턴시라 그러죠. 이 값어치가 비슷하고 룩도 맛도 모든 컨디션이 다 비슷하게 만드냐. 여기서 어긋나는 게 사실은 저희한테는 완성도가 어긋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똑같은 행위를 똑같이 만들기 위해서 제일 필요한 건 사실은 반복적인 행동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완성도가 떨어진다라고 생각하면 제가 할 수 있는 건 연습밖에 없는 분야이기는 해요. 근데 여기다가 하나의 더 첨언을 드리자면 저희가 만드는 요리는 예술 작품은 아니지만 모든 각자의 업을 위해서 100% 전념하는 사람들이 이 행위가 예술인 거죠. 요리를 하지만 운동선수의 어떤 분야에서 체조든 수영이든 그거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 모먼트, 그리고 환경 미화하시는 분들, 그리고 뭐 작가님들,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분야에서 100% 최선을 다하는 이 모먼트가 예술인데 그 최선을 다한다는 거 플러스 반복 그리고 연습, 이게 잘 조화가 이루어졌을 때 저는 더 나은 무언가가 나오고, 무언가가 불만족스러울 때 할 수 있는 최선의 행동은 역시 최선을 다하는 거 그리고 연습하는 거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항상 마인드셋과 습관, 이 두 가지가 저는 병행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네네. 내가 이 과정에 대해서 그 장인 정신이 결국은 마인드셋이잖아요. 네네. 내가 하는 이것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하고 싶은지, 어떤 마음가짐으로 할 건지, 플러스 실제로 그걸 어떻게 실천할 건지. 네네. 근데 지금 두 가지를 다 말씀해 주신 것 같고, 그러면은 이런 반복과 연습 말고도 마인드셋도 좀 반복적으로 연습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20년이 넘는 네네. 기간 동안 실제로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마인드셋이 있을 것 같은데, 네네. 가장 중요한 마인드셋, 지금으로서 가장 네. 중요한 마인드셋 뭐라고 생각하세요? 가장 중요한 마인드셋은 항상 변하지 않는 건데 그만두지 않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다.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 멘토분께서 말씀하셨던 게 최고가 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정말 표면적으로 내가 무언가를 만들었을 때 내 경쟁자들과 비교가 될 수 없을 만큼, 압살할 만큼 최고를 잘하는 거예요. 근데 저희 분야에서는 임파서블이죠. 왜냐하면 요리는 숫자가 아니잖아요. 내가 먹고 기계에다가 뭐 저울에다가 무언가를 올렸을 때 숫자가 무게처럼 딱 나오는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불가능해요. 그럼 두 번째로 최고가 될 수 있는 방법은 내 경쟁자들이 다 타서 없어질 때까지 저만 살아남는 거예요. 타서 없어진다는 건 이 사람들이 포기하는 거, 혹은 자의적으로 타의적으로 드랍하는 경우죠. 결국 라스트맨 스탠딩이 되면 제가 흔히 말해서 짱입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 무조건 갖고 있어야 되는 마인드셋은 어제 힘들었어? 내일도 힘들 거예요, 어차피. 그렇잖아요. 하루도 쉬었던 날은 없어요. 근데 그걸 포기하지 않는 마인드셋을 갖고 있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포기를 안 하려면 그래도 네. 어떤 희망,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네, 셰프님에게 그건 뭐였어요? 이 희망이나 믿음은 저는 개인적으로 시간이 증명해 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보고 여기를 달려갈 거야 혹은 이렇게 될 거야라는 꿈을 가지고 가는 건 되게 중요하긴 하나 이것만으로 내가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 마인드가 증명해 주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제일 가장 가깝게 증명해 주는 건 일단은 시간을 좀 쏟아붓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몸이 하나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일을 할 수가 없고 이 일 저 일을 많이 했던 사람들이 오래 가는 경우가 사실은 많지는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은 에너지는 한정돼 있고 그 에너지 하나를 내가 잘 잘할 수 있는 분야에다가 쏟아붓고 그 분야에서 오랜 시간을 지내다 보면 이게 내가 씨앗을 심은 만큼 돌아온다. 왜냐면 씨앗을 처음 심었을 때 3월달, 4월달에 따뜻하기 시작했을 때 구멍을 뚫고 씨앗 하나씩을 넣죠. 한 구멍당. 그리고 잘 덮고 물을 주면 첫날은 아무런 반응도 없고 둘째 날도 아무런 반응이 없고 한 달이 돼도 씨앗 발화가 돼서 우리 눈에 보일까 말까? 그리고 어쩌다가 겨우 뚫고 올라오면 이게 언제 크지? 언제 커서 내가 이걸 언제 추수해서 언제 먹지?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막 빨리 키워서 먹을 거야가 아니라 그냥 매일 생활 같은 루틴으로 물을 주고 그다음에 흙도 덮어주고 영양제도 가끔씩 주고 하다 보면 어느 순간 크게 무럭무럭 자라서 이제 곧 있으면 먹을 수 있겠다 싶은 열매가 열려요. 저는 지금까지 계속 물을 주고 이거 언제 키워서 내가 언제 익지라는 생각으로 자랐던 거죠. 근데 어느 순간 깨어보니까 주변의 이웃들 그다음에 제 음식을 보고 오는 손님들이 제가 많이 익었다고 생각을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매일매일 보면 모르는데 이거를 어느 순간 시간을 묻고 정성을 묻고 하다 보면 되어 있더라고요. 그게 제가 경험했던 거고 그래서 어떤 꿈과 희망을 가지고 이거를 보는 게 아니라 타이밍과 추상적인 목표는 이때 이거를 내가 매일매일 이걸 위해서 갈 거야라는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이 목표 내가 가고 싶은 곳 내가 꿈꾸는 곳은 있지만 그거는 일단 마음속에 제가 묻어놓고 매일 그거를 위해서 똑같은 행동을 끊임없이 지치지 않고 하다 보면 물론 지칠 수는 있겠지만 지치면 좀 쉬면서 하다 보면 어느 순간 그 꿈 언저리에 가 있다라는 거를 경험해 보고 나니까 꿈도 되게 중요하지만 그 꿈을 위해서 내가 매일매일 움직이고 행동하는 루틴이 훨씬 중요하다는 걸 조금 느낀 것 같아요. 확실히 그렇게 꿈과 희망 그리고 믿음이 있는 것도 좋고 필요한데 네. 이제 그것만 생각하다 보면 금방 포기하기 쉬운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네, 왜냐면 그게 언제 올지가 가늠이 안 조급해지니까. 되니까. 네, 네, 조급해져요. 맞아요. 그래서 네, 그것보다는 맞아요. 정말 그걸 향해서 매일매일 조금씩 어떤 습관, 어떤 행동을 하고 그거 자체를 즐길 줄 알게 돼야지 좀 더 롱런을 하고 그만큼 또 오래 이 게임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지구력이 생기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내가 무언가를 꿈꾸고 무언가를 목표해라는 거를 매일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걸 그냥 잊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맨날 상기시키면서 내가 왜 아직 내 꿈은 어딨지? 막 나의 목표는 얼마나 멀었지라는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 꿈은 여기 있어. 근데 그냥 그거는 저기 안쪽에다가 서랍 안에다가 이렇게 양말들이랑 넣어놓고 그냥 그게 거기 있고 그것을 위해 갈 거야라는 생각을 그냥 잊지만 말고 제가 사는 삶을 그냥 맨날 똑같이 사는 게 훨씬 중요한 것 같아요. 그 결국 목표했던 것, 그 믿고 있던 것, 그 서랍에 넣어뒀던 잠시 넣어뒀던 그걸 꺼내서 이렇게 본 적 있으시죠? 그 경험 있으시죠? 많이 있죠. 왜냐면은 지칠 때마다 그걸 꺼내봐야 되거든요. 왜냐면은 이게 잘하고 있나? 라는 생각을 인간이라면은 하죠. 사실은. 제 말은 그 예. 정말 결실이 와서 네네. 진짜 이제는 꺼내도 돼. 이제는 영영 얘를 꺼낼 거야 하는 음. 모먼트도 있으셨어요? 아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그러기에 아직 덜 컸고 그 다음에 물론 성장에 대한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목표하는 게 사실은 좀 구체적이기도 해요. 저는 예를 들면 저는 한식을 업으로 삼는 사람으로서 해외에 한식당을 오픈하고 외국인들한테 정말 더 좋은 한식을 지금 이미 잘
우리 음식이 많이 전파되고 있지만 나도 그 전파자로서 함축을 담당할 거야라는 꿈이 있거든요. 근데 아직은 그 꿈을 이루지 못했는데 굉장히 가까워지고 있는 건 느껴지기는 해요. 그래서 그 결실을 제대로 보진 못했지만 그거를 찾아가는 과정 안에 있는 건 확실히 느껴지긴 하거든요. 저는 어떤 다른 컨텐츠에서 험난한 길을 가는 거는 고독하지만 그 시간을 보내고 나면은 그만큼 가치가 있을 거다. 뭐 이거와 비슷한 네네.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는데 네네. 어떤 경험에서 이런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게 이제 저는 이제 과정과 결론에 대한 얘기를 했을 때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험난한 길은 과정이잖아요, 사실은. 그리고 그 험난한 길을 거쳐서 가서 도착해야 되는 곳은 사실은 결론론이긴 한데, 저는 솔직하게 얘기를 하면 결론보다 과정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얘기를 할 때 예시를 드는 게 우리나라가 일제 시대가 있었고 일제 통치로 고통을 받았을 때가 있었죠. 그때 뭐 도산 안창호 선생님, 뭐 유관순 열사님 이런 분들이 독립운동을 열심히 했어요. 진짜 열심히 하셨는데 그분들이 우리나라의 독립을 가져왔냐라고 물어보면 사실은 그렇지는 않잖아요. 사실은 우리나라가 독립했을 수 있었던 이유는 미군에서 히로시마에 원자폭탄 2방을 떨어뜨려서 우리나라가 독립이 된 거예요. 그럼 그거는 우리나라의 독립은 결론이죠. 근데 과정은 이제 36년 동안 안창호 선생님, 그다음에 유관순 열사님, 뭐 김구 선생님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임시정부를 세우고 열심히 투쟁하셨던 게 그 과정이잖아요. 그분들의 플레이로 우리나라가 해방이 되지 않았다고 그분들의 그 과정이 값어치가 없냐라고 물어보면은 아니잖아요. 왜냐면 우리나라의 독립을 갖고 오기 위해서 히로시마에다가 폭탄을 떨어뜨린 미군의 이름을 누구도 몰라요. 많은 몇 명은 알겠죠, 사실은. 근데 잘 몰라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 중에 김구 선생님, 유관순 열사를 모르는 사람은 없잖아요. 저는 그게 과정이 갖고 있는 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과정이 쉽지만은 않겠죠. 그게 쉬웠으면 과정이 아름답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게 얼마나 험난한지에 대해서도 역설적으로 표현을 한 건데 요즘 시대는 너무 과정보다는 결론에 집중돼 있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그런 표현을 좀 썼던 것 같고 여전히 요리는 사람들의 배를 채우기 위한 결론을 위한 행동이 아니라 그 배를 채우면서 사람들이 먹고 즐기고 음미하는 그 과정에 더 의미가 있는 행동이거든요. 그거를 위해서 요리사들이 얼마나 힘들게 재료를 구하고 그 시간을 인내의 인고의 시간을 쓰면서 한 디시를 위해서 얼마나 희생을 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표현하기 위했던 구절이었던 것 같아요. 앞으로의 비전과 목표와 네.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어떤 마인드셋을 갖고 있는지 얘기해 주세요. 네. 글로벌 F&B 회사를 운영하는 게 꿈이고요. 그거를 위해서 제가 한식을 매일매일 공부를 하고 있는 게 저희 그 과정입니다. 그래서 외국 분들한테 김치, 불고기만 우리 음식이 아니라 청국장도, 그다음에 직접 담그는 고추장, 된장도, 그다음에 이북의 명태식혜 순대도 이만큼 우수하다라는 거를 그분들한테 경험을 드리고 싶은 게 저의 목표예요. 그래서 그거를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 건 사실 오늘도 순대를 만들고 오늘도 김치를 담그는 거죠. 왜냐면 오늘 이런 행동이 없으면 향후에 내일도 멀리는 10년 후에도 이 행동은 저한테는 없을 거니까. 그래서 가고 싶은 곳에 도달하기 위해서 오늘 할 수 있는 거는 그 도달을 했을 때 하고 싶은 행동을 오늘도 하는 것 같아요. 결국 그 목표를 이루었을 때 내가 하고 있을 모습을 지금부터 하는 그 습관 그리고 그 생각이네요. 네, 그거를 나는 이렇게 할 거야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나는 그걸 오늘도 했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좋습니다. 네네. 그리고 마지막 질문은 마지막 게스트가 남겨준 질문인데요. 네네. 지금 당장 그 어디든 여행을 갈 수 있다면 네네. 어디로 가고 싶으세요? 요건 약간 꿈이랑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얘기랑은 좀 다른 건데 저는 갈라파고스를 한번 가보고 싶어요. 얼마 전에 그 여행 유튜브 분께서 이제 갈라파고스 가는 영상을 봤었거든요. 저는 요리를 하는 요리사고 그다음에 한 회사에서 식구들을 책임져야 되는 공동 대표이기도 하고 근데 그게 제 인생의 전부는 아니잖아요. 저라는 사람의
목표도 있고 저라는 사람이 하고 싶은 행동도 있고 그다음에 제가 해보고 싶은 경험도 있거든요. 나를 압도할 수 있는 그런 어떠한 경험을 자연을 보는 게 항상 매우 즐겁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아프리카를 다녀왔는데 뭐 다른 계기로 근데 거기서도 이제 부족들이 자기네들의 전통을 지키면서 이제 퍼포먼스 하는 것도 봤고요. 그다음에 코뿔소도 보고 대자연을 봤잖아요. 근데 나를 성장시킬 수 있는 경험을 많이 할수록 내 그릇이 커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인간한테서만 배울 수 있는 레슨이 있는가 하면 인간이 줄 수 없는 레슨도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자연이고 그런 경험을 저는 죽을 때까지 최대한 많이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저희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가 갈라파고스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한 군데를 지금 누군가 보내준다 그러면 저는 갈라파고스를 가볼 것 같아요. 네. 저 갈라파고스 가본 적 있어요. 아 있으세요? 네, 에콰도르예요. 아 그쵸. 네. 예, 맞아요. 가깝죠. 그래도 가까운 편이죠 사실은. 에콰도르죠. 그쵸, 에콰도르 그쵸. 땅이니까. 네. 예, 거기서 이제 들어가는 거잖아요. 맞아요. 예, 맞아요. 비행기 타고. 네, 한 번은 해보고 싶은 경험인 것 같아요. 꼭 가보세요. 네네네. 네. 너무 부러운 경험이죠 사실은. 예, 인간으로서. 가는 게 쉽진 않으니까. 네, 맞아요. 아프리카도 마찬가지. 맞아요. 근데 또 가보면 못할 경우는 아니잖아요. 사람이 살면 다 못할 게 뭐가 있어요. 근데 내가 핑계가 많은 거죠. 내가 바쁘니까. 내가 뭐 급여를 받으면서 또 생계를 해야 되니까 뭐 이런 생각으로 못 하는 거죠, 사실은. 근데 요즘 이 시대에 안 굶어 죽고 밖에서 앉아요. 예. 아무리 힘들어도 해보고 싶은 거는 밸런스 있게 해봐야 되는 것 같아요. 네. 네.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네네네. 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네.